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반포에 있는 모 아파트 재건축인데 추가 분담금이 14억이랍니다. 같은 평수로 이동을 하는데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14억이라고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.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공사비 총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14억이 아니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4억이라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최초에 이제 공사 시작할 때 분담금이 12억이었다라고 치면 12억 플러스 14억 이렇게 해서 26억이 분담금이다라는 거죠. 총 분담금이다라는 거죠. 생각보다 많잖아요. 이러한 이제 공사비 증액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나 봅니다.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자기 건설사에 하면 온갖 혜택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삽뜨고 공사 시작하게 되면은 추가 공사비라고 해서 여러 차례 금액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답니다. 그러는 과정에 돈 없는 조합원들은요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.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나 봅니다.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계약서를 무시하고 공사비 막 정액해도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이제 이 뒷돈 받아 처먹은 교수나 이 승인해주는 놈들이나 조합원장이나 온갖 추악하고 들어온 이 족속들이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다 덤탱이를 씌우고 되게 나쁜 짓을 뻔뻔하게 이렇게 해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. 애시당초 선분양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물건을 보기 전에 값부터 먼저 치르고 이제 물건 만들어 주기도 전에 돈부터 먼저 받고 만들어서 주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돈 더 들어간다고 이 물건값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도 다 이때까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이제 원래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계속 넘어왔다라는 겁니다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합원들 뜯어서 헤쳐먹는 건설사나 시행사는 떼돈을 벌겠죠. 이제 회계상으로는 흑자가 맞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회계상으로만 흑자인 거고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.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다 헤쳐먹을 욕심에 주판을 튕겼는데 결국에는 승자는 없고 전부 다 패자만 있는 되게 야수라장 지옥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.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진다라고 봐야죠.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지금 뭐 PF 대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금융권들은 금융권들대로 대출 부실에 대한 채권 해소를 위해서 할인 분양 등등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계속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. 결코 내 생각대로 수월하게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. 함부로 빚내 가지고 쉽게 돈 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빚내지 말자, 최대한 빚을 조심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빚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살아가다 보면 부적불 빚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갑자기 가용하려 하면 돈이 5천만 원 1억도 없는 게 현실이죠. 1,000만 원 2천만 원 가용하기도 되게 빡빡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요 결국은 뭔가 이제 해지를 하거나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.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우려하고 대비하고 항상 이 비상자금 마련이 필요한데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. 갑자기 쓰려 하면 50만 원 100만 원도 없어서 허덕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얘기에 1,0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3억 5억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?
그놈만 이제 배불려 먹고 골프 치고 다니고 외차 끌고 다니면서 온갖 짓거리 다 하고 그 돈 갖다 줘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들은요 다 이제 바보, 등신, 호구, 병신 되는 거죠. 그게 되게 무서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기극이다라는 겁니다. 나라도 같이 사기치고 건설사도, 시행사도, 교수놈들도, 그리고 허가 내주는 이 관공서 관료놈들도, 이 모든 놈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 한 통속이죠.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다 빼먹으려고 하는 영화 타짜에 나오는 이 사기극을 벌리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죠. 조심해라,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, 함부로 큰 이익을 얘기하는, 큰 수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에는 놀아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. 그게 다 어른들이 배운 거 없어 보이고 세상 경험이 적어 보여도 살아온 인생의 연륜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. 그 얘기를 들어야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을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.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는 부모랑 상의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남편, 아내 얘기 나누고, 부모에게도 물어보고, 자식들에게도 물어보고, 최대한 여기저기 확인 또 확인하며 항상 생길 수 있는 위협을 이렇게 방지하는 게 더더욱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마음먹고 움직여야,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는 되게 힘들고 어렵다. 온갖 사기꾼들이 어떻게든 사기쳐서 눈앞에 있는 돈을 갈취해 가려고 난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요새 많은 2만원도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.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죠. 자영 가게도 고객들이 없이 썰렁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설마 이렇게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. 함부로 돈 있다라고 까부러대고 가시하고 드러내면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나는 돈이 없어요, 저는 거지예요, 저는 도시락 싸다녀요, 뭐 이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. 내 인생에 테이크아웃 커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, 정말 커피는 동서 맥심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탕비실에 있는 커피 마시고요, 밥 도시락 싸서 든든하게 먹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게 최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자. 남에게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,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,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하다라는 걸 명심하고, 내 돈이나 남의 돈이나 전부 다 아끼고 살 생각하자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삶이 안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